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GS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니까 내일뿐만 아니라 사실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거 저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앞에서 밸류업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내일 아침에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이 실망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네, 그리고 보니까요. 또 기대치 못했던 종목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 네. 일단 그게 첫 번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최근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해 왔었던 바이오 쪽이 어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언제쯤 또 되돌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쉬어가고 있을 때 담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정책 바뀌고 나서 가장 지금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게 금리 인하 전에도 올랐고 그 이후에도 오르고 있는 바이오주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알테오젠이 35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이 버텨주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사실 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추세를 무너뜨리지는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사실 바이오주가 내 포트에 없다면 굉장히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은 올라왔고, 특히 유한양행이 거의 6%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그 안에서도 좀 쉬어가는 종목들은 쉬어가지만 왕년의 대장주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현시점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될 우리가 포인트로서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7월 이후에 시장 색깔이 많이 바뀌면서요, 바이오가 없으면 시장에서 오랜 기간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5조, 6조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히나 그동안에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었던 HBM 관련주, IT,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름은 크게 깊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바이오 종목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리고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의 가시적 성과를 우리가 뒤로 하면서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리레이팅,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쪽 이쪽이니까 제약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이제 9월 말 3분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4분기로 넘어가는 이러한 시점에 다시 한번 연말까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이런 대장주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이오를 주저하시는 이유는 종목별로 내용도 너무 많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주가의 반응도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섹터별로 잘 나누어서 살펴봐야 하는 게 또 바이오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좀 섹터 나눠서 종목별로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바이오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전통적인 제약사가 있고 바이오 벤처사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전통적인 뭐 제네릭 이쪽을 유통하고 있는 유통업체들부터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바이오 시밀러냐 또 케미칼 드러그냐 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사실은 우리가 실적 시즌 접어들게 되면 전통적으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네.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7월 이후에 금리 인하 분위기를 반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9월 달에 비컷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1월 달 차기 FOMC에서 추가적인 비컷 랠리에 대한 추가적인 가능성 자체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는 그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대표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는 쪽은 바이오 시밀러 쪽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셀트리온은 아무래도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에 대한 이슈,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못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맞아요. 하지만 숫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셀트리온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밸류업 지수에서도 가장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1번으로서 셀트리온이 딱 제기가 되었었잖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빠져있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한 종목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실적 시즌에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이오, 그 안에서 유한양행과 그리고 또 페어로서 같이 갈 수 있는 오스코텍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랭라자 FDA 승인 이후에 추가적인
단독 데이터 발표 이런 것들이 이번 에스모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물론 긍정적인 부분, 객관적인 반응률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의 타그리소 대비해서 객관적인 반응률에서는 30%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도 9개월 이상 확실하게 늘어나는 모습 자체를 지금 포착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대장주로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이 따라가면 마찬가지로 유한양행의 이런 레이저 티닙 그러니까 랭라자의 성분명이거든요. 이쪽을 기술 수출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같이 페어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뭐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페어 트레이딩 형태로서 짝을 지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네. 한쪽이 올라오고 한쪽이 빠질 때는 빠진 쪽을 공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와 함께 또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처럼 숫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현 시점에서 말 그대로 플랫폼을 가지고 꾸준히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가 흐름이 좋고 대장주로서 위험을 뽐내고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등 신약 플랫폼을 가지고 관련된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달 뭐 한 달로 이렇게 한정지어서 놓고 보면 모멘텀이 있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10월 달 하면 우리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비만, 뭐 위고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최근에 뭐 대봉LS, 애니젠까지 최근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10월달 이제 중순에서 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위고비 출시 이런 부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 이런 부분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딴에서 바이오마다 투자적인 투자 포인트 자체가 다른데요. 네. 사실 이제 큰 줄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면서 바이오 종목들, 대표적인 핵심 종목들 중심으로 좀 대응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를 크게 섹터를 나누자면 바이오시밀러 CDMO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을 것 같고 바이오텍이라고도 불리우죠.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최근에 선곡을 하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유한양행 또 오스코텍 함께 가는 거고 또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라가게 된 알테오젠까지 좀 나누고 또 이제는 비만 치료제가 저는 처음에 사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냥 뭐 테마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섹터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바이오 안에서 수급적으로 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좀 페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페어 트레이딩이다. 그러면 사실 제가 궁금한 건 바이오주가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바이오주는 워낙 좀 턴이 짧은 편이잖아요.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좀 볼 수 있는가? 사실 3분기에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의 주도적인 종목은 바이오였습니다. 그쵸. 주도 섹터는. 사실 1분기에는 H뱅 관련주였고 2분기에는 수출 실적 데이터가 나오는 화장품이나 음식료, 전력 설비 쪽이 시장을 주도해가는 모습이었다면 7월 달에는 7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바이오를 주축으로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던 2차 전지 등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 흐름 자체가 이어지는 게 시장의 색깔이었었고요. 이제 9월이 마무리되고 4분기 이제 4분기로 넘어가게 돼서 연말까지 시장을 주도하게 될 쪽이 어디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다시 바이오일 것 같아요. 결국 가장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9월 달에 4년 만에 첫 금리 인하 분위기를 반영한 이후에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50bp냐 75bp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추가적인 비컨 랠리 자체가 좀 더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위기를 감안하게 된다면 바이오 쪽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던 기업들 이런 네. 종목들도 우리가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AI 쪽 이에 따른 수익성 논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의료용 AI 진단 쪽에서 실제 숫자를 지금 발생을 시키면서 해외 수출 쪽 이런 쪽을 좀 타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AI, 의료용 AI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AI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AI 관련되어서는 현 시점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추산으로 국내 의료용 AI 업체가 한 31곳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거의 경영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구체적으로 AI 관련된 신약 관련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의료 파업 등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을 통해서 이런 물꼬를 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탑픽 종목도 어떤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 JLK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의료용 AI 쪽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타 루닛, 뷰노, JLK, AI 진단업체로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루닛과 뷰노는 암을 진단하는 쪽을 타겟으로 하는데 실제 암은 바이오마커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데 뇌졸중을 AI로 진단을 한다? 이런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JLK는 실제 글로벌하게 지금 13종 진단할 수 있는 뇌졸중 진단 13종 솔루션 자체를 구축을 해놓고 있는 기업인데 기존의 11종에서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2종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금 추가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210개 병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미국 쪽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즈 AI나 허트플로우 같은 미국에서 CT만 하고 있는 기업들도 현재 밸류가 대략 한 1조 5천억에서 3조 원가량인데 JLK는 밸류가 2천억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달 진행을 하게 되는데 1차 발행가보다 지금 현재 한 11억 정도 상회한 491억을 미국 쪽에 쏟아붓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연내 6개 FDA 인허가 신청 계획이 있는데 현재 3개가 신청이 완료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5개 거점 병원을 통해 28년까지 점유율 12% 목표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시성이 있는 달성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상증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무상증자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가장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 자체가 거래량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20% 무상증자를 통해서 또 유동성 증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기록했던 전고점 라인 때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16,000원대입니다. 박스권 트레이딩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일단은 16,000원까지 어느 정도 박스권 트레이딩 자체의 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 자체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현 시점에서 업사이드 자체는 3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점 자체는 대략 한 10,000원 정도 이러한 부분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때는 10,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를 하면서 시가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가 찍히는 의료용 AI 관련된 종목 JLK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